딱 1년 전쯤이다. 국민의힘은 강서구청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김기현 당대표가 사퇴하면서 한동훈에게 당을 살려달라고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했다.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민주당을 상대하는 모습에 국민적 인기가 높아졌고, 이런 한동훈의 인기에 매달려 당을 살려보고자 한동훈에게 손을 벌린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손을 벌렸던 작자들이 이제는 한동훈을 나가라 한다. 참으로 웃긴 작자들이다. 하나같이 대통령의 계엄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탄핵을 찬성했다는 이유로 한동훈을 몰아내고 있다. 살면서 이런 궤변은 처음으로 들어본 것 같다.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대통령을 감싸면서 온몸으로 국민의 힘을 지켜온 한동훈이 잘못했다고 나가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했을 때 이들은 뭘 하고 있었는가? 나중에 지지층에게 배신자 낙인 찍힐까봐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다라는 글 하나 쓰지 못하고 당사에 모여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비겁하고 졸렬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이다. 정치적 소신도 없고 그저 1년만 지나면 또 찍어주니 지금 이 시간만 어떻게든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는 참된 쓰레기들이다. 그나마 며칠간 국민의힘이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계엄 발동 후 12분 만에 한동훈이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국민과 함께 막겠다는 입장을 내고 18명의 국회의원들을 이끌고 국회로 달려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퇴진 방법에 대해 목소리도 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숨을 쉴 수 있게 해준 한동훈이 물러나면 국민의힘은 과연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 한동훈에게 사퇴하라고 소리치던 인간들에게 묻고 싶다. 한동훈의 대안은 있냐? 참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에는 민주당에 대적할 인물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3년 전에 문재인이 임명한 검찰총장에게 머리 숙여 도와달라 구걸해서 홍준표가 용병이라 칭하는 윤석열을 영입해서 정권을 획득한 것이다. 그리고도 당에 인물이 없어서 그 용병에 당이 휘둘리고 당대표는 윤석열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았다가 효용가치가 없으면 잘리는 일이 되풀이됐다. 그러는 와중에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총선을 앞두고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 한동훈에게 살려달라고 손을 벌린 것이다. 한동훈은 친윤들의 기득권에 매몰된 국민의힘 당대표직 집어던지면 그만이다. 어차피 몇 달간은 욕바지 신세를 면치 못하는 자리이다. 탄핵에 반대한 85명의 국회의원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보다는 자신들의 배지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당이다. 과연 누가 비대위원장으로 이 자리에 올 것인가? 한동훈에게 1년 전 손을 벌릴 때 있었던 친윤, 중진계 의원들은 비대위원장으로 나설 용기도 없고 추대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제 계엄 옹호당, 탄핵 반대당으로 낙인 찍혀 전국의 주도권은 완전히 민주당에게 뺏길 것이고 국민 욕바지 자리가 될 비대위원장에 누가 오려고 하겠는가? 한동훈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었던 게 고마운 줄 모르는 인간들이다. 아마도 며칠간 비대위원장 자리를 놓고 지들끼리 등 떠밀며 가뜩이나 혼란스런 당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다. 지금은 그저 한동훈이 물러나는 모습에 보수가 괴멸되는 줄도 모르고 극우 유튜버들은 손뼉을 치며 기뻐하고 있다. 아직도 부정선거 이슈를 들먹이고 대통령은 헌재에서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 희망 고문을 하고 있다. 참 미안한 말이지만 윤석열이 헌재에서 살아 돌아오는 건 이재명이 5개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받는 것만큼 가능성 없는 일이다. 헌재는 일정 부분 정치적 판결을 하는 집단이고 법리적으로도 윤석열에게 유리한 건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국민 여론 75% 이상이 잘못된 계엄이고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 계엄군 3인방은 모두 비상계엄령의 정점으로 윤석열을 지목했고 윤석열이 어떤 변론을 해도 무장한 특전사들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는 영상 하나만으로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치는 것이다. 국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윤석열의 변명은 그날의 국회 CCTV 영상으로 여지없이 헌재에서 박살날 것이다. 이제 현실 정치에서 윤석열과 한동훈이 동시에 퇴장하게 됐다. 과연 누가 돌아올 수 있을까? 대통령의 탄핵 심리는 길어야 6개월을 넘지 않을 것이다. 헌재에서 심리가 늦어져 대통령 자리가 공석으로 유지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일 것이다. 다른 모든 심리를 제쳐두고 대통령 탄핵 심리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다. 이미 모든 언론들은 벚꽃 대선이냐,
장미 대선이냐를 논하고 있고, 이 같은 상황은 윤석열이 탄핵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윤석열이 살아 돌아올 것이라는 것은 윤빠들의 희망 고문일 뿐이다. 보수에게 똥물을 뒤집어 씌운 윤석열이 만에 하나 헌재에서 살아 돌아온들 국민 어느 누가 대통령으로 인정하겠는가. 그러나 한동훈은 다르다. 처음 비대위원장으로 정치에 입문할 때 윤석열의 아바타라는 민주당의 조롱을 보란 듯이 1년간 소신의 정치로 홀로서기를 한 것이다. 혹자들은 한동훈에게 배신자라 부르지만 윤석열 부부가 싼똥을 이만큼 치워줬음 됐지 얼마나 뒤치다꺼리를 해줬어야 되는 것이냐. 한동훈이 없는 국민의힘은 지리멸렬할 것이다. 지들끼리 모여 있어봐야 답이 안 나오니 윤석열을 데려오고 한동훈을 데려온 건데 그새 까먹은 것이다. 닭대가리보다 못한 지능을 장착한 인간들이다. 한동훈이 12분 만에 비상계엄이 잘못한 것이라고 입장을 낸 것은 어떠한 정치공학적인 계산 없이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다. 국민의힘에는 한동훈만큼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은 없는 것이다. 한동훈은 돌아올 것이고 돌아올 수밖에 없다. 왜? 명분이 있고 소신이 있는 정치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 닭대가리들은 염치도 없이 또 손을 벌릴 인간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정치인 한동훈에게 큰 서사를 만들어준 것이다. 국민의힘이 친윤들끼리 모여서 국민 욕바지 신세가 될수록 보수에서는 한동훈을 찾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한동훈의 정치적 기반은 어차피 계파 의원들이 아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지층이 있다는 게 정치인 한동훈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인 것이다. 어차피 대선 전국에 들어서면 지지율 싸움이다. 1%라도 지지율이 높은 대선 후보를 찾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지난 2년간 보수에서 유일하게 지지율 30% 가까이 찍었던 인물은 한동훈밖에 없다. 지지율 3% 언저리에 머물고 있는 홍준표가 이재명의 대항마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어쨌건 2-3개월 지나면 대선 전국이 시작될 것이다. 보수에서는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가 나설 것이다. 누가 될 것인지 논하는 것은 입 아픈 상황 아니겠는가?